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정상화, 회복 이 말 믿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의 지난 100일을 혼용 무도의 100일이라고 간주합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치 대한망국 열차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이야말로 혼란의 100일이었다. 파괴의 100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밖에 없는 정말 무능하고 나쁜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분열의 아이콘이고 파괴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당 대표는 야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당 대표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했는 발언 중에 앞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호 2번 찍은 사람들 한날 한시에 싹 모아서 묻어버려야 한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오염치한 사람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6시간 동안 세 차례의 정의를 거듭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뤘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날 저녁 합의할 때 당대표의 추인을 다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 당선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쓰듯이 엎어버리는 이런 당대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죽했으면 우리 당대표께서 저쪽에는 3권 분립이 아니라 3통 분립이라고 얘기했죠. 아니, 용산에 있는 대통령과 여의도에 있는 대통령, 또 충청도에 있는 대통령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망국 열차 100일째 탑승 중인 우리 국민들은 한탄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는 우리 야당의 500만 당원 뇌물을 털러왔습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습니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당은 유죄, 자기들 편은 무죄, 사법부를 또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나쁜 정권 우리가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돼! 조지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참으로 답답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가 사범인가 되죠. 국무총리도 정가자지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을 다시 장관 임명을 했는데 지금 정부 내각은 도합 전과 22번 범죄자 주권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치부장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더 나쁩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신뢰가 가십니까?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시의 거짓말 투성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인데 이제는 욕할 필요도 없이 아예 이런 정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칭찬도 비난도 없으니까 잘한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화성에서 온 대통령 아니면 지구에 사는 우리 서민들 생활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포스코 건설 현장이 죄다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아파트, 빌라,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민들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황당한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률 지금 1%도 안 되는 0.9%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먹이 살린다는 말입니까? 국채 발행해서 1인당 55만원씩 소비 쿠폰 주니까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호텔 경제학적 마인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일에 실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적어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25%에서 15%로 내려가는 행정명령 사인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25%입니다. 언제 이 관세가 내려가는 겁니까? 정부에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지아주의 우리 건설 현장에서 국민들이 후원이 되었는데 지난 1월부터 희망 고문만 했습니다. 곧 풀려난다 하다가 이제야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6천억 불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미국에 가서 인신구금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번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사태를 볼 때 외교는 완전히 역대급 대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조직법하고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아예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이라는 말은 참으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용납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독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국회에서 비록 저희들이 의석수는 적지만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들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는 힘이 붙입니다. 강원 동지들의 힘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독재 정치에 끝까지 항거합시다.